지난 2월 멕시코 상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비행 물체가 포착되었다면서 한동안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보통 흔하게 볼 수 있는 흐릿한 저화질의 사진이 아니었죠. 정말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구의 물건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이상한 장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가장 선명한 UFO 사진이 찍혔다면서 난리가 났죠. 하지만 사실 이건 다른 원본 사진에 누군가 AI로 보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원본으로 알려진 다른 사진을 보면 훨씬 흐릿하죠. 금속 기계 장치라기보단 비닐 풍선처럼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정체가 헐리우드 글씨가 새겨진 슬레이트 모양의 행사 풍선이었을 거라 추정했죠. 이처럼 우린 지금도 UFO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 우주 어딘가 살아 숨쉬는 외계인이 있을 거라 내심 기대하고 있죠. 왜 이렇게 우린 UFO를 기다리는 걸까요? 대체 얼마나 외롭길래 하늘의 모만 봤다 하면 서둘러 그 안에 외계인을 자꾸 태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UFO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천문학적인 증거가 존재할까요? 오늘 제가 그 금단의 벽을 넘어보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랫동안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터부시 되어왔던 UFO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94년 1월 17일 새벽 4시경 미국 LA에 강한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정전되었죠. 잠을 자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911에는 UFO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빗발쳤죠. 당황스럽게도 그 정체는 새벽 하늘에 떠있던 은하수였습니다. 평소 눈부신 도시불빛으로 숨어있던 은하수가 드러나면서 생전 은하수를 본 적 없는 LA 시민들이 선명한 은하수를 보고 UFO라고 겁을 먹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밤하늘에 평소 익숙치 않은 무언가를 보면 곧바로 UFO를 떠올립니다. 그 정체는 평범한 구름일 수도 있고 별이나 금성일 수도 있죠. 또 멀리서 지나가는 비행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정말 몰래 지구를 엿보고 있던 외계인의 우주선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이 UFO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도한 적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프로젝트 블루북이 있죠. 이 프로젝트는 1952년에서 1969년까지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었던 다양한 사람들의 UFO 목격담을 수집하고 조사했던 노력입니다. 수만 건이 넘는 다양한 목격담을 수집했죠. 가끔은 현지의 조사관까지 파견해서 다양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범한 별이나 행성을 보고 착각한 것들이 많았고 또 사람들의 착각이나 의도적인 거짓말들도 있었죠. 물론 정체가 밝혀지지 못한 사례도 소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명확한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전무했고 대부분 목격자들의 증언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긴 한 건지도 확실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설령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에 섣불리 외계인을 태우는 건 올바른 결론이라고는 볼 수 없죠. 사실 우린 정말 착각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UFO 스캔들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 중 하나로 2019년 7월 샌디에고 인근 바다에서 러셀 구축함 감시병이 포착했다고 알려진 일명 피라미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얼핏 보면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한 이 영상 속에 하늘 위로 흐릿한 삼각형 모양의 물체가 불빛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비행합니다. 확실히 평범한 자연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죠. 정말 무언가 인공적인 비행 물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허무하게 해결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카메라 조리개를 줄이면 삼각형 모양으로 구멍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먼 빛을 담게 되면 이렇게 조리개 모양으로 빛의 잔상이 만들어지죠. 또 영상 속 빛이 깜빡깜빡거리는 패턴은 미군의 전투기 불빛이 깜빡이는 패턴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구름 낀 밤하늘에서 카메라 조리개를 최대로 줄인 상태로 인근 비행기 불빛이 새어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봤다고 이야기할 때 착각으로 치부하고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UFO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고민이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 머리 위에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는 신비로운 일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지능을 가진 존재가 조작하는 비행 물체일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지구나 우주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대표적으로 1880년대부터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던 붉은 번개, 레드 스프라잇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몇몇 사람들은 하늘에 눈 깜짝할 사이에 번쩍하고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붉은 번개를 봤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너무 빠르게 사라졌기 때문에 확인도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포착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의 착각일 거라 치부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드디어 처음으로 이 전설 속의 레드 스프라이트를 사진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초고속 카메라들이 등장하면서 레드 스프라이트는 이제 사실로 확인되었죠. 최근엔 지구 곁을 맴도는 국제 우주정거장의 카메라에도 가끔씩 포착되곤 합니다. 이 현상은 지상에서 번개가 발생할 때 상층 대기에 독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벌어지는 현상으로 추측하는데요. 다만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자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천문학자들은 UFO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표현에는 그 정체가 어떤 지적 생명체가 타고 있는 인공적인 우주선일 거란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지요. 애초에 다른 자연현상일 가능성은 모두 배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지의식한 천문학자들은 더 진지하게 들여볼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 자체가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 천문학자들은 UFO라는 표현 대신 미확인 공중현상이라는 뜻에서 UAP라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섣불리 그 안에 외계인을 태우는 대신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현상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다 전통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툴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UFO의 지구 방문 가능성에 회의적인 천문학자부터 UFO의 열렬한 팬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머리 위에 기존의 물리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는 여지를 열어주면서 또 UAP에 대한 논의가 처음부터 음모론으로만 취급받지 않게 만들어주죠. 최근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두꺼운 UFO 백과사전과 같은 책을 직접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또 다른 한 명의 UFO 회의주의자인데요. 그런 제게 이렇게나 방대한 UFO 이야기를 직접 공부하고 또 번역하는 건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죠. 수년 동안 미국과 각국 정부들의 기밀 문건을 파헤치고 여러 고위 정부 관계자들을 취재했던 저널리스트 게릿 그래프의 모든 노력이 담긴 아주 멋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래프는 아주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정부의 UFO 은폐는 존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프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대체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은폐했던 걸까요? 정부가 숨기고 있었던 UFO에 대한 진실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 UFO를 직접 파헤친 그래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most intriguing conclusions in your book was the government's secrecy often reflects an attempt to conceal ignorance rather than the hidden knowledge. So, do you think governments will continue to operate that way in the future? This was, I think, one of, and I joke about this in some of my book talks and in the book a little bit too, which is, I think that the reason that I generally doubt government conspiracies, having covered government for 20 years, is that they presuppose a level of competence, foresight, and planning that is not on display in the rest of the work that government does. And that's true of the American government, that's true of sort of any government. Like, governments just aren't good enough to cover up
the existence of aliens. Like they're just not coordinated enough. And yet I think part of the challenge is that as you get into it, there are all sorts of cover-up about what government know about UFOs or UAP. Because UFOs and UAPs touch on some of the most sensitive systems and knowledge that governments have, which is, both like our own technology, our own knowledge of adversaries' technology, and what our sensors are capable of picking up. And I don't think, now having written this book, that there is anything at the center of the government conspiracy. And in fact, what I came away with was sort of the opposite conclusion, which is I think governments are, the essential cover-up for governments is that they are covering up how little they actually know about what these things are. Because like that's a really uncomfortable thing for governments to say. Like if you are the, head of the military or the head of intelligence, briefing your president or your head of state, being, saying what John Brennan said, which is like, man, there's some really weird stuff out there and we don't know what it is. Like that's not a very comforting thing to say to your boss. I used to think that as photography and video technology improve, then UFO conspiracy would naturally fade. But instead, we now see more videos and photographs and sometimes even radar data that appear to support UFO's claims. So as technology advances further, do you think the UAP debate will eventually be resolved or not? I do. I think sort of both sides of the debate have evidence to point to in this moment. That like on the one hand, like we actually have more videos and everything than ever. At the same time, like we still have never gotten the one clear picture of the Loch Ness Monster or Bigfoot or the Abominable Snowman or an alien standing in someone's backyard. And again, I think there's a lot of reason to be doubtful that the like simple answer is these are flying saucers from outer space filled with aliens. But I think as you're saying, we also have ever more evidence that there's a bunch of weird stuff up there in the sky that we don't yet understand. Yeah, following your answer, in recent years, the US government has released some UFO-related videos and often high-profile hearings events. So do you think there is a particular intention behind these movements? Yeah, so I think some of it is this shift that I was talking about that got me interested in the subject to begin with, which is people have been able over the last 10 year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erious people can talk seriously about this, and that it's not all now seen as like wacky mad scientists talking about these conspiratorial little green men, and that the videos have done a really good job in helping to establish that there's like weird stuff out there and that there are unsolved mysteries as part of it. Among the cases of UFO sightings or contact cases you described in your book, which story struck you as the strangest or most intriguing? So I think one of the stories that most stuck with me, the story of in Socorro, New Mexico, and the police officer who is chasing a speeding car out of town and then sees what he thinks is an accident scene, but then when he stops and gets closer, he thinks it's a spaceship. And that what happens to him, we're not really sure. He says that this spacecraft sort of takes off and soars off into the sky. But there are other
other police officers who arrive minutes later, who see that he's really sort of shaken up and upset. There's some physical evidence that maybe something was out there in the desert, in the dust with him, and like something happened to him out there in the desert that day, and we don't know what it is. But you know, he's you know, an ordinary police officer who has no reason to make up a crazy story. And in fact, there's a lot of social pressure to not be the crazy guy who says that he just saw a bunch of aliens out there in the desert. And so, you know, I think there are enough stories like that over the years that it convinces me that there really is something out there that we need to better understand. And I don't know what that is, and I don't, you know, I don't have my own argument that it has to be this or has to be that. I really do believe at the end of the day that there's a genuine mystery here. Is the famous Roswell instance now definitely resolved? Yeah, so this was actually interesting to me because the Roswell incident does not come anywhere near my list of sort of the most interesting or most intriguing stories. It seems very much explainable, and also that there's enough evidence around the story to make it seem not true. That to me, Roswell is most interesting not for what it could say about aliens, but what it says about sort of us in particular as Americans. So right before this UFO book, I wrote a book about Watergate, the big U.S. presidential scandal where Richard Nixon ends up resigning as president. And in a way that I did not anticipate or understand, the book about UFOs ends up being a good sequel to a book about Watergate, because Watergate in the U.S. is such a turning point in how people lose trust in their government, and that what you see in the wake of Watergate is this rise of conspiracy thinking in all sorts of different areas, one of which is very much Roswell. That Roswell really only takes off as a story in the 1970s, after Watergate, in the 1980s, and in the 1990s. And that I think the Roswell story is mostly a story actually not about aliens. It's about what happens after Americans lose trust in government and believe for the first time that government will lie to them. 결국 UFO 안에 외계인이 타고 있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도, 또 그렇지 않을 거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적어도 단 하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어딘가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심지어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 행성도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단지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조우할지를 상상하는 그 방식이 다를 뿐이죠. 결국 저도 또 UFO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모두 이 우주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과연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우주적인 외로움이 먼 훗날 어떻게 풀리게 될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인간이 언제부터 UFO라는 존재를 상상하기 시작했고, 또 지난 반세기 동안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얼마나 다양한 UFO들이 목격되었는지, 또 그런 혼란들은 결국 어떻게 종결되었고, 또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건지 그 내막이 궁금하시다면 게릿 그래프의 저 방대한 이야기 UFO를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